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4월 이제 수출입 동향을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죠.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보도자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그 카테고리 여기 들어오시면은 4월달 뭐 수출 동향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관심 있으신 그런 항목 같은 거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수출 뭐 수입 전체적으로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그 개선되는 추세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이 좀 됐고 쭉 내려 보시면은 이 동향을 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4월달입니다. 4월달. 4월달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감소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작년 대비죠. 작년 4월달 대비해서도 조금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지금 그리면서 바닥 다지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내 그 수출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 둘 중에 어떤 게 좀 치고 나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밑에서 좀 체크를 하겠지만은 반도체는 아직도 안 좋고 디스플레이도 아직 안 좋은 상황에서 자동차 수출액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괜찮게 지금 나와주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여기 이제 주요 품목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와 2차전지 수출을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렇게 그 수출 폭이 좀 높은 거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체 뭐 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양극재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세분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매월 증가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그 캐파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정도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대 주요 수출 품목을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는 이런 것 좀 지금 체크를 좀 하면서 반도체 들어갈 타이밍 이게 바닥이니까 6개월 선행해가지고 재고가 소진되고 그러면은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수출액이 맞먹으려고 하죠. 드디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이 요번에 조금 좀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흑전 기업을 지금 보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전년에는 전월이죠. 이제 8억 달러 8억 달러가 좀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던 게 조금 줄었어요. 이렇게 4%도 좀 죽었는데 전체적으로 셀 업체는 좀 내려온 거고 양극재 그 소재 기업이 수출액이 높다. 세부 안을 보면은 그렇게 좀 파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일단은 전월이랑 좀 비교를 하면 이렇게 좀 됩니다. 3월 달에 반도체를 좀 보면은 그래도 86억 달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비교하면은 이게 많이 줄은 거죠.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도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런지 지금 기관에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이 바닥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개인마다 잘 이제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꾸준하게 6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이죠. 선박이 지난달에 조금 뭐 11억 달러 좀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게 눈에 띄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줬죠. 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박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금 테마주 장세가 지금 거의 끝나고 실적 장세를 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이제 그 안전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하나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2차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가 지난 월 3월에 이제 8.7억 달러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여줬다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줄었죠. 줄어드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나 요번에 이제 삼성 SDI 그 실적을 좀 보시면은 엔솔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지금 엔솔을 지금 잠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잘리지 않게 지금 잠깐 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매출액하고 1분기 매출액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요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올라와 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한 500억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1천억 같은 경우는 이제 IRA, 이제 세금 효과로 만약에 붙이면은 거기다가 이제 갖다 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온 부분. 그나마 그래서 이 셀업체 쪽에서는 좀 이렇게 좀 버텨주고 탄탄한 기업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왜냐면 얘네들은 테슬라도 있고 GM하고도 지금 면밀한 그런 관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조금 실적이 4분기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의 실적이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 10% 까졌다. 10%좀 까지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춤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업체가 좀 주춤하고 양극재, 소재업체가 좀 치고 나온 가운데, 양극재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죠.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PM,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아요. 매출 쪽으로는 치고 들어왔으니까. 단지 영업이익이 안 좋을 뿐이지.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도, 캐파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는 한 1천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그런 추세다. 거기까지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좀 이어서 좀 내려가 보면은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저런 내용도 좀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의 수출은 감소하고 자동차하고 선박, 기계 등 수출이 좀 증가했다. 그래서 자동차는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 잘 가고 있고, 선박 같은 경우도 밑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기계도 원래는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두산바퀴 요번에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 뭐 그런 것도 올라가기는 했죠. 단지 대중국 그 매출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작용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내려가면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해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는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이제 자동차, 조선 이쪽으로 좀 보면은 완성차 관련해 가지고 부품 공급 정상화, 이제 북미, 유럽 등에서 지금 매출이 지금 증가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친환경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이제 6연석, 뭐 10연석 플러스로 좀 적용이 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은, 현대기아차의 그 실적 발표를 좀 보시면요, 그 안에서 지금 뭐 친환경 차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매출에 크게 많이 잡히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는 기존에 갖고 있던 라인업으로 해서 친환경차 플러스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어떤 수출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낮다. 그래서 미국 쪽, 북미 쪽으로 지금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확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지금 확대, 침투율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아직까진 그래도 내연기관 쪽에서 꽤나 잘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지금 잠깐 좀 보시면은 핵심 광물 가격 안정세에 따른 제품 가격이 하락, 그리고 나서 4월 수출이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제 감소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양극재는 증가를 꽤 해줬다라는 내용으로 좀 마무리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양극재 4월에 그 수출액 대비 13.3억 달러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2차전지 이제 7.8억 달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떤 식의 이제 계산으로 지금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주진 않고 있어서 약간의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는 더 디테일한 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서 현대차 잠깐의
1분기 IR 자료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나마 좀 대기업이나 좀 이렇게 그 홍보를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분기별로 IR 자료를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 실적 손익분기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 소매 이제 늘고 줄고 하는 거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업 철수하니까는 줄어드는 거고, 중국이 안 팔리는 거 다 아실 거고, 국내야 이제 북미,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좀 장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증감 국내 잘 나가고 있고, 미국 좀 늘었고, 유럽이 좀 잘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 대수로 보시면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원래는 중국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점차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잘 커버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눈에 띄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비싼 차는 팔리고 그런 거는 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차종별 판매를 보면은 뭐 A, B, C, D, 뭐 제네시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윗단계로 갈수록 이제 좀 높은 차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SV가 좀 잘 팔린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이제 5%밖에 안 되고, 이게 가장 지금까지 현대차의 실적을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되니까, 당분간은 이러한 SUV의 이제 그런, 판매가 지속이 좀 되면은, 뭐, 향후 한 1년, 2년 정도는 좀 시간을 좀 벌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1000대가 되잖아요. 요런 식의 지금 내연기관차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차량의 판매는 이게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그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북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은 조금 좀 펀더멘털이 약하기는 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아직 그래도 이 내수용 내연기관 쪽에서 이게 장사를 좀 해주면서 시간을 좀 버티면은 좀 준비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대비해서 현대차가 지금 장사를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지금 하고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자동차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사진으로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자동차하고 이제 선박 정도 하고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업체. 양극재 업체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는, 지금 요번에 4월 달에 이제 수출입 동향을 좀 봤을 때 이 예상 1분기 매출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내일 이제 그 실적 발표 IR을 좀 할 텐데, 어메이징하는 그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예상하는 매출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좀 될 것 같고, LN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정도의 비율을 좀 가져갈 것 같으니까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은 현대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날 실적 발표를 냈을 때도 꽤 강력한 상승이 있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있었죠. 요때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 작년 4분기 이제 리콜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을 좀 갔다가, 그래도 21선은 순간적으로 좀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은 다시 한번 딛고 2차 상승이 지금 나와주는 그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죠. 4월에서 이제 3월에서 4월 넘어올 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 4월 달에 수출입 동향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2차로 이제 끌어들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하나, 둘, 셋, 3일 조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3일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선은 21선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21선 전후로 했을 때는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기 20만원 돌파해가지고 넘어주냐 못 넘어주냐 좀 잠깐 봤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 19만 5천원 19만
19만 5천 원이죠. 여기 전후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왜냐면 지금 좀 이렇게 장사 잘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테마주 같은 경우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좀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얘랑 같이 보는 게 이제 기아. 그죠? 기아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선 바로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바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 정도의 타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업적 관련해가지고 다른 거는 제가 주가를 계속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얘네가 이제 합병 관련된 뭐다 뭐 그런 얘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체크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현대미포조선 작년에 이제 태조 이방원의 대장적인 역할을 했던 녀석인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그 실적 같은 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녀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냥 삼성중공업 하나만 좀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 이제 그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턴 어라운드 1분기에 이제 흑전 가능하다는 뉴스 때문에 여기 5,800원 돌파했다가 오후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지해 주는 모습만 좀 보여줘도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분기 때 요때 이렇게 나왔던 이 거래량 같은 것을 좀 봤을 때는 아직 한 번에 큰 슈팅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 그러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현대로템 뭐 2차전지 뭐 그런 쪽에 이제 대장주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잠깐의 수급의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조선 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주말에 대통령이 이제 그 방미를 일정을 끝내고 나서 돌아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대신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그 말이 되냐? 핵 관련된 내용도 많이 해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는 퍼스텍을 우리가 보자. 퍼스텍 거래량 쉬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상승 이후에 꽤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쪽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퍼스텍, 빅텍 이런 애를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1티어는 퍼스텍이 좀 될 것 같아요. 빅텍. 빅텍은 좀 이렇게 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관련된 건 이제 유니온, 머티, 그죠? 유니언 머티리얼즈 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기회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혹시라도 지금 장세가 조정받는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노바텍 들어가도 한번 손절 라인 잡고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은 꽤 많이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죠.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주가 되는데, 한일 사료 뭐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G7에서 이제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5월 중순쯤에 있어요. 그래서 사료주가 좀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너무 이제 홀딩 하시거나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싣거나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한번 보셔라. 그때 한번 어떤 이벤트가 크게 있으면 한일 사료가 여기 7,400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시세가 크게 한번 내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어쨌든 누구나 지금 개인들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전략에 맞춰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출입 동향 관련해 가지고 뭐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그런 거 한번 살펴봤는데, 내일 시장이 다시 이제 오픈을 하니까 오픈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